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절대값 포함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일단은 보통 이제 조금 문제가 응용이 되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보통 절대값이 꼭 들어가거든. 뭐 나중에 이제 뭐 대수 파트가 됐든 아니면 미적분 원이 됐든 마찬가지인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절대값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절대값은 그냥 한 가지 과정이 추가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식적으로 접근할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때? 쉽게 말하면 부호가 안 바뀌지.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알맹이가 0보다 만약에 작다면 어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절대값을 처음 마주할 때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이런 거. 그러면 이거 부호 떼라고 배웠잖아. 그치? 자, 부호를 뗀다는 개념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안에 있는 알맹이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하나 더 달고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이너스 하나를 더 달고 나오라고. 그러면,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논리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는 절대값 씌웠을 때, 그냥이 아니고, 자꾸 문자로 표현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문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A가 음수래. 그럼 얘는 얼마야? 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혹시 음수라면 마이너스 하나를 붙여서 나오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기. 이거 두 개만 일단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구원 나눠 풀기. 얘가 원칙인데 1, 2번은 쉽게 말해서 조금 간편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x제곱이 이거 뒤에서 배우는 거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이놈 이런 우리 x 뭐라고 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앞 시간에도 조금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1보다 작대. 그러면 작으니까 약한 놈은 어디? 근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즉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두 번. 이거 뭐 어떻게? x는 1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있지만 자, 큰 놈, 강한 놈은 뭐라 그랬어? 강강약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 큰 것보다 더 크고 작은 것보다 더 작다. 이렇게 바로 해를 적어라. 이 말이지. 아시겠죠? 이게 그 뜻입니다. 그리고 3번 같은 케이스는 이렇게 바로 푸는 거. 이거는 내가 외우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 외워서 풀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그냥 원칙대로 풀어. 별로 실익이 없을 것 같아. 뭐 물론 외워서 풀면 뭐 좋긴 한데 몇 문제 때문에 수학을 자꾸 외운다라고 공부를 할까봐 이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 바로 이거 봐봐. 이 알맹이가 이보다 작대. 약한 놈. 그럼 사이에 껴있어야겠지. 알맹이가 2랑 마이너스 2 사이요. 근데 나 지금 x의 범위를 구하니까 마이너스 1이 넘어가야겠지. 양변에 전부 다 플러스 1을 더해주면 3과 마이너스 1 사이요. 라고 답이 바로 나올 수 있겠지. 오케이? 이런 간단한 식은 간단하게 푸는 거야. 2번처럼 풀지 말라고. 이런 별거 아닌 문제에 시간을 쓰지 말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1번 아까 똑같지? 2x-1이 3보다 작네? 약하네? 사이에 껴있자. 이렇게 해서 x값 구하라 소리고. 자, 근데 2번 같은 케이스는 아까 물론 여기서 뭐 외워서 풀 수도 있지만 원칙대로 한번 풀어볼게. 그럼 첫 번째 뭐라고 할래? 내가 계속해서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를 알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 그냥 절대값 안에 걸 통칭하는 거야. x-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부호가 안 바뀌지. 자, 그러면 그대로 나온다 그랬잖아. 즉 정리할게. 얘가 그대로 나온대. 이렇게. 그럼 x는 이렇게 되지. 양변에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없애준 거잖아.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항상 내가 구한 이 답이 최종적인 답이 아닐 수도 있어. 왜? 난 처음에 뭐라고 했어? 분명 1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지. 그러니까 확인 작업을 한번 거쳐줘야 된다 이 말이지. 내가 열심히 문제를 풀어서 4랑 6 사이라는 답이 나왔어.
근데 확인해 봐야 돼. 난 처음에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때? 겹치는 부분.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지. 오케이. 답 나왔지?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 내가 이렇게 했고 답이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확인까지 거쳤더니 최종답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다가 좀 꼭 동그라미 쳐놔. 알겠지? 나중에 뭐 모의고사든 아니면 내신 시험이든 너희들이 막 이렇게 이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나오지 않아. 되게 식이 복잡해지고 풀이가 길어진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실컷 이렇게 막 풀어놓고 1번 답, 2번 답 최종적으로 답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야 될 텐데 이거 습관 안 들여놓으면 막 찾다가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답이 똑같이 나왔지만 만약에 답이 다르게 나왔다고 쳐보자. 이게 답이래. 근데 사실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냥 얼떨결 이걸 답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실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평소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든지 해가지고 조금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습관을 들여놓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풀어볼게. 그럼 두 번째. 알맹이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라 그랬지?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시다. 자, 그럼 풀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일단 먼저 곱해주고 대신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게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서 없애주자. 이렇게 되겠지. 마찬가지로 그림 그리자. 내가 열심히 풀었더니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 사이라는 답이 나왔어. 근데 조심, 내가 분명히 1보다 작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었지? 1보다 작대. 따라서 겹치는 부분 어디? 얘가 그대로 답이 나오겠네. 이렇게.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이거 또는 이거 라고 답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밑에 것도 특별하게 달라진 거 없거든요. 혼자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바로 넘어갈게. 똑같아. 어떤 케이스? 첫 번째, x 플러스 2,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두 번째, x 플러스 2, 즉 알맹이가 0보다 작은 경우. 답 구하고 답 구해서 제발 겹치는 구간. 최종적인 답. 이것도 제발 겹치는 구간. 최종적인 답. 이거를 답으로 적어야 돼. 이 틀을 딱 기억을 해놓고 숫자만 바꿔놓으면 된다고요. 알겠지? 가끔 이제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쌤 이거는 그럼 이것도 저번 시간처럼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x 플러스 2가 0이다.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왜 세 구간으로 안 나눠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절대값 문제 풀 때는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지. 자, 얘는 당연히 플러스니까 부호가 안 바뀔 거고 얘도 어때? 0을 절대값 씌우면 어때? 얘는 0이 되든 플러스 마이너스 0 똑같은 0이잖아. 쉽게 말하면 부호가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얘 두 개를 같은 애 취급하는 거야. 즉 부호가 상관이 없다는 의미에서. 알겠지? 그래서 두 군데로 쪼개시면 됩니다. 자, 근데 1번은 똑같이 그렇게 풀면 되는데 2번 같은 케이스 한번 볼게. 우리가 쌤 그러면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두 군데로 쪼갠다면 2번 문제는 쌤 그럼 이것도 이렇게 두 개 쪼개야 되고 그럼 이것도 이렇게 두 개 쪼개야 되면 총 4개나 적어야 돼요? 즉 1, 2, 3, 4 구간으로 쪼개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아니야. 봐봐. 우리가 지금 얘를 봤을 때 X로 치면 누구를 기준으로 쪼갰어? 범위를? 즉 얘가 0 되는 구간으로 쪼개지지. 왜냐면 x가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이 밑에 부분은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시고요. 이 위쪽 부분은 어때? 부호가 안 바뀌니까 그대로 나온다. 즉 하나로 쪼갰지. 자, 그럼 얘는 몇 개로 쪼개겠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얘를 0 만드는 값이 기준이야. 마이너스 1 기준. 얘 0 만드는 값 얼마? 3 기준. 그럼 얘는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으로 쪼갤 거다 이 말이지. 이게 다야.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 풀기 시작하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는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 음수지. 이거 양수지. 조심해야 돼. 혹시나 이거는 지금도 나도 그렇게 푸는데 여기에 있는 아무 숫자를 넣어서 부호 판단하는 거야. 마이너스 2. 어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맞지? 넣어봐.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오자. 얘는 마이너스 1 넣어봐봐. 플러스지. 그러면 얘는 그대로 나오자. 이렇게 전개를 하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쭉 문제 풀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6보다 작으니까 2x는 이렇게 나오지. 자, 어이구. 자, 이것도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그냥 난 열심히 구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답이 나왔어. 근데 처음에 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이 얘가 되겠네.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야, 지금.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구간 갑시다. 2번 구간. 2번 구간에는 x란 놈은 마이너스 1보다 자,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지. 항상 이상은 이 부분 등호 포함이지. 왜냐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부호가 영향을 안 주니까. 그 다음에 3보다는 작은 구간. 이 구간에서는 자, 숫자 아무거나 넣어봐봐. 제일 편한 거 0 넣어보면 되겠지. 0 넣으면 플러스니까 그대로. 0 넣으면 플러스니까 그대로. 둘 다 그대로 나오면 되겠구나. 자, 근데 그랬더니 x가 없어져서 어떻게 돼? 4가 6보다 크다라는 이상한 상황이 생겨. 그치?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때? 이거는 이 구간에서는 해가 없다라고 답해줘야지. 쉽게 말해서 말이 안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해가 없다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쪼개는 것도 쌤 너무 긴데요? 서술형에는 이거 전부 다 쪼개야 돼. 하나라도 안 적혀 있으면 예를 들어 해가 없다라고 해서 안 적으면 그럼 당연히 부분 점수 깎이겠지. 알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 즉 3 이상인 구간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자 아무거나 뭐 5 넣어볼까? 플러스고요 마이너스고요. 앞에 거 플러스니까 그대로 튀어나오고 뒤에 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또 쭉 풉시다.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x니까 2x 마이너스 2가 6 따라서 x는 이렇게 되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 그려볼까? 난 열심히 풀었더니 x가 4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근데 처음에 조건이 어때? 3보다 크거나 같대. 따라서 겹치는 부분 얼마? x는 4보다 큽니다. 이렇게.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얘랑 얘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괜찮죠?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것도 이거 알맹이 두 개로 쪼개서 얘 마이너스 1, 2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구할 수 있겠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니까 한번 꼭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연습 문제가 바로 튀어나왔는데 되게 짧게 433번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서 내가 뭐 추가적으로 해줄 말이 없고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죠? 이것도 그냥 구한 다음에 해를 갖도록 해야 되다 보니까 실력업이라도 생각보다 아마 풀만 할 거거든. 그러니까 쪼개기만 잘 쪼개면 돼. 지금 딱 봐도 얘도 누구 쪼개? 마이너스 1 기준으로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이렇게 쪼개서 구하시면 될 겁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2차 부등식으로 가보자. 내가 아까 조금 앞에서 언급을 살짝 하긴 했는데 자, 2차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이라고 새로운 뭐 어떤 단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쪽 파트, 즉 2차 함수를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얘는 새로 배우는 파트가 거의 아니다 싶어. 오케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거 2차 부등식으로 적혀 있지만 이거 그냥 2차 함수 형태지. 그럼 얘가 0보다 큰 거에 해를 구하래.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봐봐. 만약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나보고 0보다 큰 쪽 구하래. 그럼 어디야? 여기랑 여기 아니야? 그치? 만약 여기가 x값이 1이고 여기가 x값이 2라고 쳤다면 나보고 야 y가 0보다 큰 부분 어디야? 라고 한다면 x로 쳤을 때는 우리가 항상 그는 x값이니까 x는 1보다
작은 쪽. 그러면 y가 0보다 크겠지. 또 x가 2보다 큰 쪽. 그러면 그때는 y가 0보다 크겠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지. 거꾸로 말하면, 야, 그러면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디야? 아, 여기 말하는 거. 그러면 그때 x는 1과 2 사이야. 라고 답해 주는 거. 이게 2차 부등식이라고. 쉽게 말하면 2차 함수를 내가 확실히 그릴 줄 알면 2차 부등식은 그냥 그림 보고 답 바로 적을 수 있다는 소리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에 현혹되지 마세요. 예제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봐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즉 위쪽에 있는 거 어디야? 여기랑 여기요라고 할 거지. 그때 x가 얼마라고 할래? 아,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이요. 근데 0이 돼도 된다 그랬으니까 등호 포함. 또는 x는 자 3보다 큰 부분이요. 3이 돼도 괜찮대. 따라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요. 라고 할 거고, 반대로 x가 0보다 작대. 즉 아랫부분 여기 말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요 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지. 괜찮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3번 뭐 판별식 이런 거, 이런 것도 그냥 2차 함수만 내가 그릴 줄 알면 무슨 말인지 알 거거든.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바로 풀게. 예를 들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소리잖아. 그쵸? 그럼 그래프가 물론 최고차항 계수가 이렇게 생긴 놈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A 플러스, 즉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할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죠? 저 그러면 0보다 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아까 풀었던 문제 똑같지? 이 부분 말하는 거. 그럼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만약에 D가 0이라면 어때? 자, 이거 서로 같은 두 실근이야. 지금 우리가 표현은 이거 중근 가지니까, 이거 뭐 중근이랑 같은 말이지. 중근이라고 하지만 같은, 이것도 두 개긴 해. 2, 2 이렇게 두 개 나와서 그렇지. 같은 게 나와서 그냥 하나로 적을 뿐이야.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는 접하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2라고 해보자. 여기서 x가 0보다 큰 구간 적으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할래? 아, 뭐 빼고 정확하게 딱 2일 때는 안 돼. 왜? 그때는 0일 테니까. 따라서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답 적어주면 될 거고. 오케이? 꼭 거꾸로 마지막으로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면 어때? 아래로 볼록한 놈인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이지. 실근 입장에서 보면 근이 없다는 소리잖아. 근이 없으면 x축에 닿으면 안 되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두둥실 이렇게 그려지지. 그러면 x가 0보다 큰, 만약에 여기서 아 그러면 fx 즉 y가 0보다 큰 부분 어디예요? 아무거나 다. 그럼 모든 실수라고 답해주면 되고, 나보고 0보다 작은 구간을 물어봤어. 없는데요? 해가 없다 라고 답해줄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서에 있는 것처럼 아 이때는 이렇고요, 저 때는 이렇고요, 이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따로 외우거나 공부를 하는 개념이 아니란 소리야.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 이 파트는 공짜라고. 아시겠죠? 그걸 정리한 게 이거니까 그냥 한번 이거 싹 읽어보면서 아 끄덕끄덕 너무 당연한 말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아시겠죠? 자 바로 문제 가자. 해를 구하래. 봐봐, 그냥 fx라는 놈보다 gx가 큰 부분, 뭐 그래프에서 크다는 소리는 즉 위에 있다는 소리잖아.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헷갈릴 테니까 내가 색깔을 조금 진하게, 색깔을 일부러 다르게 표시를 해줄게. gx는 파란색, 그 다음에 fx는 빨간색으로 치자.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찾고 있어? gx가 더 큰 부분 찾고 있잖아. 그러니까 gx가 위에 있는 곳 어디야? 여기 말하는 거지. 맞지?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위에 있는 곳 x로 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3까지요. 따라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x 값은 0부터 3까지요 라고 답해주면 되겠네. 괜찮죠?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한번 볼게. 자, 이거 그냥 수학적인 표현법인데
얘를 fx, gx 막 함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두 개를 곱했더니 0보다 크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풀풀. 그래, 틀린 말 아니야. 근데 즉 쉽게 말해서 두 개의 부호가 같다는 소리거든. 오케이?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일 때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도 있잖아. 그렇지? 자, 그럼 이런 상식 가지고 문제 보자. 즉 그 말은 둘 다 플러스인 구간 혹은 둘 다 마이너스인 구간을 찾아보세요 라는 소리인데, 봐봐. 지금 둘 다 플러스인 구간 어때? 다시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둘 다 플러스인 구간은 표시하자면 여기지.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2부터 4 구간까지 한번 쳐다볼래?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고 플러스고 플러스고, 즉 네모 구간이 다 플러스 구간이니까 성립하지. 따라서 첫 번째 답은 2x 4, 즉 2랑 4 사이에서는 둘 다 플러스입니다 라는 소리고, 그러면 쌤 둘 다 마이너스인 구간도 있다면서요 라고 했는데 원래는 그것도 맞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둘 다 동시에 마이너스인 구간이 없어. 그래서 답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지. 알겠지? 따라서 이거 꼭 기억을 해둡시다. 이게 플러스 플러스만 말하는 게 아니야. 두 개의 부호가 같다는 소리야. 필필 마마. 알겠지? 그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고, 확인 체크는 그냥 풀게 하고 싶은데 가끔 이제 질문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파트라 이거 한번 잠깐만 봐봐. 이거는 사실상 이제 수학적인 눈치라는 것도 조금 있긴 한데, 봐봐. 지금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잖아. 그지? 얘가 지금 두 식을 합쳐 놓은 거란 말이지. 그럼 얘를 다시 분리를 시켜 볼게. 이거 한번 분리. 쉽게 말해서 전개한다는 소리지. 이 중에서 이 마이너스인 애들만 절로 옮겨 봐봐.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랑 mx 플러스 n, 자 이렇게 보면 보일 거야. 아, 2차 함수보다 직선이 더 위에 있는 구간을 찾아보세요 라는 소리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어때? 이렇게 숨겨놨지. 그지? 그럼 이것도 이거 이런 관계 보고 대충 이제 짐작을 하는 거지. 알겠지? 그런 눈치는 쌤 전 도저히 눈치를 못 챘었는데요 라고 한다면 자꾸 이런 문제를 보다 버릇하면 그때부터 보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차 부등식 푸시오. 우리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거든. 달라지는 게 전혀 없어. 자, 방정식 풀듯이 풀자. 한쪽으로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이렇대. 마이너스 달면 인수분해하면 이렇거든. 자, 근데 내가 앞에서도 그때 잠깐 언급을 했잖아. 강하네, 세네, 0보다 크네. 그럼 뭐 하라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고. 마이너스 2, 3이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작은 것보다 더 작다. 이렇게 바로 적어버리라고.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마이너스 2랑 3 사이, 즉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어느 부분 말하는 거야?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여기 또는 여기요. 얘를 식으로 답으로 적으면 이렇거든. 근데 우린 조금 더 빠르게 풀자 이 말이지. 아시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갈게. 2번 케이스는 일단은 마이너스 곱해서 이쁘게 조금 바꾸자. 근데 이거 가만 봤더니 완전 제곱식이지. 이렇게 되지. 근데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 나오는 거 아니야? 뭐 빼고? 0일 때 빼고. 아까 내가 말했던 8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다 0보다 커. 그지? 뭐 빼고? 정확하게 8일 때 빼고. 왜냐면 8 집어넣으면 0 되니까. 따라서 x는 8이 아닌 모든 실수요 라고 답해주면 되겠네. 괜찮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일단 식 정리.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면 제일 편하겠지만 지금 딱 봐도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원칙대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원칙대로 풀어야 되는데, 원칙대로란 말은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진짜로 그래프가 그려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을 먼저 하라는 소리인데,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는 법이 있잖아. 그게 우리가 판별식이지. 판별식 써보는 습관 들여. 왜냐면 판별식은 그냥 암산만으로도 가능하거든. b제곱 마이너스 4ac. 특히나 우리 정확한 값을 필요한 게 아니야. 왜? 나는 판별식에서 부호만 알면 되거든. b제곱 마이너스 4ac. 딱 봐도 음수지. 판별식의 음수란 소리는 근이 없다는 소리고, 근이 없다는 소리는 아래로 볼록한 놈이 근이 없어? x축에 안 맞나? 두둥실 떠 있다는 소리잖아. 그지?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0보다 작은 부분이 있나? 없지. 왜냐면 다 0보다 크잖아. 따라서 답은 뭐라고 할래? 해가 없다라고 답해주면 되겠네. 알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밑에 문제도 똑같은 문제니까 조심을 하되, 자, 443번도 조금만 힌트를 줄게요. 항상 내가 조심하라고 했던 거. 아, 쌤 이거 A 다 같이 있으니까 일단 나누고 시작할게요. 그래, 할 수는 있는데 조심해야지.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A가 음수인 케이스는 어때? 뒤집히지. 맞지? 그래서 그거 쪼개라고. 그래서 첫 번째,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그래, 일반적으로 너희들 풀 대로 풀면 돼. 그럼 두 번째는 0일 수도 있잖아. 그럼 0 넣어봐봐. 띠용 띠용 띠용. 그럼 0이 0보다 큰가? 아니요, 말이 안 되잖아. 아, 그럴 때는 해가 없다라고 답해주는 거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나눠주긴 할 건데 대신에 부등호 방향이 뒤집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 풀라고. 알겠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즉 최고창의 부호를 명확하게 안 알려줄 때는 항상 쪼개봐야 된다 이 소리야. 이거 습관만 들면 절대로 어렵진 않은데 습관 안 들면 자꾸 아 맞다 이 소리가 자꾸 나올 거거든. 알겠지? 꼭 주의를 하고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어서 가볼까요? 2차 방정식 풀래. 그래, 풀자. 어떻게? 그냥? 어떻게? 절대값만 나온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알맹이가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돼. 첫 번째, 지금 알맹이가 x니까 이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때? 플러스, 즉 그대로 나온다. 근데 이걸 인수분해 이렇게 당당 했더니 0보다 작지. 사이에 껴있어야 되지. 약하니까. 그러니까 x는 1과 3 사이.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랬지. 분명히 난 열심히 구해서 1과 3 사이라고 구했어. 근데 처음에 스타트 얼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겹치는 부분. 오케이. 그러고 동그라미. 됐지? 두 번째. 그럼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0보다 작지? 그러면 사이에 껴있어야겠네. x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이 아니지. 내가 열심히 구했더니 이 사이에 있대. 근데 처음에 스타트 0보다 작다라고 했지. 겹치는 부분 오케이. 얘가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이거 두 개 답 적어주면 되겠지? 그게 끝입니다. 특별할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빠르게 가볼까? 이제는 조금 속도를 내봅시다. 왁구 만들어 놓고 쭉 적자. 1, 2 마이너스 붙이고, 자, 0보다 크니까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근데 조심. 내가 열심히 풀었더니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요. 난 0보다 큰 부분만, 이 플러스 1인데. 난 0보다 지금 크거나 같은 부분만 볼 거야.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뭐만? 얘만. 너 없애. 됐고, 두 번째도 바로 갑시다.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x 띠딩띵. 딱 인수분해 되네. 따라서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호잇 호잇 따당. 얘만 정답으로, 따라서 얘 동그라미. 이거 두 개가 정답이 되겠네. 또 눈으로 이어주면 되겠지. 간단하잖아.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술적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술술술 풀릴 수 있게 지금은 연습하는 거야. 계산 문제라고 단순히.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 할 게 없습니다. 15번도 바로 가볼게. 자,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 이거 한쪽으로 밀어붙여세요. 그럼 얘가 원래는 x였는데 한쪽으로 밀어붙였으니까 꽃밭이 이쪽으로 몰아넣고 얘를 폭 x라고 합시다. 그러면 반대로 얘는 30-x가 될 거고 얘도 x니까 여기 밀어 넣으면 20-x가 될 거고 근데 이 넓이 즉 가로 곱하기 세로가 200m 이상이 되도록 하는 거 찾으세요 이 말이잖아. 됐지? 자 그러면 풀어야지. 전개합시다. 플러스 600은 200보다 크다. 넘어오면 400이 될 거고요. 인수분해하면 10과 40 띠용띠용. 자 근데 0보다 크네? 강하네?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x는 40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텐데 자 x가 40보다 클 수가 있어? 없지. 내가 전체가 30인데 얘가 40이 될 수가 없지. 따라서 너 x. 따라서 x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그나마 길의 최대폭 x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10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건 뭐야? 10m요 라고 답해주면 되겠지. 간단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식 세우는 거 조금만 보여줄까? 이거 총 판매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격 곱하기 수량 이렇게 하면 총 판매액이 나오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짜리를 10개 팔았어. 그럼 어때? 총 판매액은 10,000원이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럼 얘도 20만원씩 20만원 곱하기 매월 90대. 그러면 지금은 얘가 내 총 매출이거든. 1,800만 원이네. 근데 한 대의 가격을 10,000원 인상할 때마다 그럼 우리 지금 20만이라고 적었으니까 만을 빼버릴게. 단위를 그냥 20원이라고 칠게. 그러면 1원 일상할 때마다 1원씩 인상을 했대. 그러니까 얘를 굳이 표현을 하자면 1원씩 인상을 했을 때 월 판매액은 3대씩 줄어든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세대씩 마찬가지로 총 판매액은 2개 곱해서 구할 거잖아. 그랬더니 1872만원 이상이 되는 거 찾으세요 라는 소리지. 전개해서 문제 풀면 되겠지? 오케이? 끝. 뭐 이것도 헉은 뭐 판별식에 쓰라는 소린 거 바로 알 거고요.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 부등식의 해외 조건인데 자, 바로 이어서 2차 부등식 해외 조건에 대해서 보자면 사실은 우리 앞에 했던 거랑 똑같아. 난 이걸 왜 굳이 쪼개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바로 문제 갈게. 자, 디딩 이거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최고참 계수가 A라는 거 일단 알 수 있지. 그치? 근데 해가 이렇대.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는 식을 가지고 해를 찾았었잖아.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보자라는 말이지. 해가 이렇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거꾸로 한번 찾아내 볼게. 띠링.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것만 보면 사이에 껴있으니까 약한 놈이지. 자, 근데 조금 이상하다. 왜? 아니 쌤, 여기선 이건데 왜 이렇게 뒤집혔어요? 자, 뭐를 유추할 수 있어? A가 음수겠구나. 그러니까 A가 음수니까 나중에 나눠가지고 이게 뒤집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근데 어쨌든 식 자체는 얘랑 지금 내가 이렇게 적은 얘랑 지우고 얘랑 동일하다는 소리지. 전개해볼게.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2a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똑같다 그랬으니까 b 대신에 b가 마이너스 a라는 소리고 c가 마이너스 12a라는 소리지. 그대로 넣어봅시다. 여기다가 b 대신에 마이너스 a 대입하고 c 대신에 마이너스 12a를 싹 집어넣어 봐봐. 자, 그래서 바꿔 적으면 ax의 제곱 두 개니까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 이렇게 되지. 자, 근데 그러면 아싸 a로 나눠야지. 대신에 아까 뭐라 그랬어? 제일 처음 a가 부동량 뒤집힌 거 보니까 a가 음수구나 라는 거 유추할 수 있다 그랬잖아. 띠링 뒤집어 이렇게 쉽네. 0보다 작으니까 사이에 껴있어야겠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랑 3, 4, 2, 5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답해주면 되겠죠? 너무 쉽고요. 뭐 이것도 특별한 거 전혀 없어. 449번을 조금 질문을 하던데. 자, 이거 449번을 조금 질문을 하던데. 이거는 봐봐. 이게 이제 결국 이것 때문에 조금 헷갈려 할 수 있거든.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2차 부등식해가 이렇다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일단은 근 만들자. 식 만들자. 그리고 어떻죠? 0보다 커야 되지 지금. 왜냐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런 거니까.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딱 봐도 어때? 뒤집혀 있지? 그러면 최고차항이 음수라는 거 파악됐잖아. 최고차항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음수다. fx가 이러니까 이 x 자리에 뭐 3x 마이너스 1만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고. 알겠지?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식 구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해결하라 그 소리지. 알겠죠? 자, 넘어가서 그 다음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 성립한데. 자, 근데 이거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0보다 크대. 자, 근데 여기서 눈치채야지. 최고차항 계수가 부호가 안 정해져 있구나. 자, 그럼 첫 번째 a 플러스 2가 양수라면 혹은 a 플러스 2가 0이라면 세 번째 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면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계산하라고 했죠. 그지? 자, 그러면 0보다 만약에 크다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즉 두둥실 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판별식 d는 얼마? 0보다 작다가 돼야지. 근이 없어야 될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제 하나 푸시고요. 자, 그럼 a 플러스 2가 0이면 어떻게 될까? 얘가 0이라 소리고 얘가 0이라 소리니까 4가 0보다 크대. 말 되잖아. 그러면 어때? a 플러스 2는 0이 돼도 괜찮다. 즉 a는 마이너스 2가 돼도 괜찮다 라는 거 하나 더 얻어질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케이스 봐봐. 얘가 마이너스란 소리는 2가 마이너스, 즉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위로 볼록한 그래프 자체는 항상 0보다 클 수가 없지. 어쨌든 간에 무조건 꼬리가 어때? 이거 축 꼬리가 즉 마이너스 쪽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아예 그냥 해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아예. 따라서 a 플러스 2는 0보다 크고, 자, 그랬을 때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 돼. 한번 해보자. 짝수 공식 4분의 d 반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풀어가지고 바로 해도 되고 아니면 a 플러스 2를 묶어낸 다음에 a 플러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이거니까 a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요 해서 1번 구하시고 2번에서 뭐도 된대. 마이너스 2가 돼도 괜찮다며.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 추가해 주면 되겠네. 따라서 얘가 정답이라 이 말이지. 괜찮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안 정해져 있을 때는 너희들 보고 직접 분류를 해서 하나하나 경우를 따져보세요 라는 소리야. 그냥 단순하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거 또 나왔다.
자, 2차 부등식 이렇게 생긴 놈이 부등식이 해를 가져야 된대. 즉 말이 된다야 그랬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자, 원래는 이것도 이렇게 쪼개야 될 텐데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지. 그럼 부등식 해를 가지려면 어때야 돼? 해를 가지려면 얘는 역으로 생각해야 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시키라는 소리가 아니고 해를 가지기만 하면 된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나? 이렇게 생기나? 이렇게 생기나? 얘는 꼬리가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큰 부분은 존재하게 돼. 그러니까 애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해는 존재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따로 고려를 안 해도 되지. 자, 두 번째 갈게. a가 만약 0이라면 얘는 이건 애초부터 글러 먹었어. 왜? 0이 되면 얘가 없어지지. 그럼 2차 부등식이 안 되잖아. 문제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고. 그래서 2차 부등, 아까 문제에서는 지금 어떻죠? 그냥 부등식으로만 줬지.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케이스도 우리가 고려를 했다라면 지금은 부등식, 2차 부등식이라는 소리가 나왔으니까 얘는 아예 그냥 적어도 안 돼. 오케이? 마지막으로 a가 0보다 작다면 그러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자, 얘 같은 경우는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해야 되니까 신경을 조금 써야겠네. 지금 이러면 괜찮지. 근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0보다 큰 부분이 없지 이러면 안 되잖아. 따라서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쉽게 말해서 두 근을 가져야 된다고. 따라서 판별식 t는 0보다 커야 돼. 왜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지. 알겠지?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a제곱이 4보다 작다 하니까 이거 바로 풀 수 있다 그랬지?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어떻게? 조심해야 돼, 이거. a가 처음에 내가 뭐라 그랬어? 0보다 작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잖아. 그러니까 신나서 이거 답 적어주면 안 되고요. 내가 열심히 구해서 이렇게 답을 구했어. 근데 어떻다고? a가 0보다 작다며. 따라서 얘를 답으로 해야지. 그치? 그리고 끝이 아니고 1번. 이거 하나랑 아까 우리 1번도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 답 두 개라고 적어야겠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부등식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때야 된다고? 아까 했었지. a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이런 케이스나 이런 케이스는 안 된다. 접한다. 근이 없다. 따라서 a가 0보다 작으면서 플러스 판별식 t가 0보다 근이 없거나 혹은 중근을 가져도 0보다 큰 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답 두 개로 해주면 되겠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릴 겁니다. 이것도 문제 잘 읽어보고 단 하나의 해를 갖는다. 해를 존재하지 않는다. 해를 갖도록 한다. 전부 다 지금 2차 함수 이야기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대강 그려져야 된다고.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지만 2차 함수 파트를 한 번 더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가 잘 돼 있으면 이 파트가 되게 쉬워. 아시겠죠? 자, 마지막 챕터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아. 얘는 최고차항 개수는 알려줬어. 플러스라고. 즉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얘가 특정한 구간 내가 0에서 3 사이에서만 0보다 작아지면 된대. 항상 작을 필요도 없대. 자, 그러면 대충 그림 그려봐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긴 한데 난 0에서부터 3 사이, 즉 이 부분에서만 어때? 나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치? 자, 그림 그려놨지? 이거 보고 우리가 식을 세우는 거야. 자, 그럼 딱 봐도 어때? 0 넣으면 얘가 어때야 돼? 밑에 찍혀 있어야 되지? 밑에. 그리고 0이 돼도 괜찮다 그랬으니까 등호 들어가. 얘도 3 넣으면 밑에 찍혀 있어야 되지?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작아야 되고 등호 들어가도 괜찮대. 됐지? 이거 두 개로 답 적는 거라고. 자, 그럼 식에다가 넣어봐봐. 0 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9가 이렇대. 그럼 a제곱이 9니까 이렇게 일단은 답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잖아. 얘 따로 얘 따로가 아니고
얘도 밑에 박혀 있어야 되고 얘도 밑에 박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두 개를 교집합을 구할 거라 이 말이지. 3 넣어볼게. 그러면 9 플러스 3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가 이렇게 되는데 없어지고 a 플러스 3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답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 얘랑 얘랑 겹치는 부분 뭐 굳이 이거랑 그럼 두 번째는 얘는 겹치는 부분 얘지?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얘라고 답 적어주면 되겠네. 괜찮지? 특정한 구간은 무조건 그림 그려야 돼. 원칙이 그림이야. 내가 자꾸 그림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 잘해야지 나중에 이제 미적분 1 들어갈 때도 그래프 신나게 그릴 텐데 그때 그래프가 수월하게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 쉬운 문제라 그래서 대충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계속 그림 그리는 연습을 조금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여기 뒤에 연습 문제는 딱히 막 어렵거나 그런 문제가 없거든. 그리고 설령 어렵더라도 이거는 내가 힌트 없이 최대한 내가 뭐라도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봐. 이거는 뭐 문제 빨리 풀고 해설지 보고 이러지 말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고 해서 최대한 쉽게 말해서 고민을 통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오늘 길었긴 했는데 듣자마자 바로 복습하고 짧더라도 괜찮아. 복습은 무조건 하고 다음날 문제 조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지만 고생했고 복습 잘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